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세단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세단이라 하고요. 견주께서 주신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아니면 9일 태어난다 했는데 지금 태어났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생일이 언제일까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같은 견종으로 미니 요크셔 테리어로 태어났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남 이녀 중에 첫 번째 여자아이로 태어났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아프거나 불편한 데는 없는지 궁금하다 하셨고, 지금 현재 보살핌을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요청의 말 이렇게 있고요.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단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내 다시 사라지고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 라고 살펴보려 하면은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마치 지난 흔적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어쩌면 세단이의 그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세상, 다른 공간이 아닌 세 단위의 안에, 세 단위의 안에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강아지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단위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너무 작은 아이라 제가 알고 있는 세 단위 이미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게 물었어요. 세 단위일까? 라고요. 네, 세 단위입니다. 라고 음성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었고요. 기쁨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확인할 때 딱 요거 느낌이 딱 있거든요. 음성적인 정보와 함께 기쁨이 전해져요. 그러면 음성적인 정보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체험하는 정보는 그건 제가 틀리지 않는다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네, 세 단위예요 라고 하면서 기쁨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많은 아이들을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맞나요? 라고 이제 사진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럴 때 늘 항상 물어봐요. 근데 이름도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감정적인 정보도 전해지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지금과 같이 딱 맞아떨어질 때는 틀림없거든요. 지금 딱 그랬습니다. 세 단위입니다 라면서 기쁨을 전해주는 이 순간 이거 내가 굉장히 많이 익숙한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아이를 확인할 때 제가 느끼는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참 희한한 게요,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았고 각각의 목소리나 특징을 기억을 못해요. 정말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주하면서 아이들과 교감을 하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이 아이의 목소리, 이 아이의 특징이 한 방에 알아챌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저 자신도 신기해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지? 이 아이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신기한 그런 경험입니다. 어서와 세단이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쓰담쓰담을 하고 싶은데요, 손에 닿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었어요.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10월 8일 아니면 9일에 태어난다 했는데 지금 현재 태어났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태어났습니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체온의 변화, 냄새, 소리 등의 여러 감각들을 찾아가고 있다. 네, 그것에 대한 정보를 더 원해라는 이런 욕망에 대한, 갈망에 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났구나 라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배고픔이에요. 그 중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배고픔. 네. 사망한 아이는 배고프지 않아요. 네. 살아있는 아이만 배고픔을 느껴요. 네. 그거는 이제 실전 교감할 때 하나의 실마리가 돼요. 교감을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죽은 아이인지 살아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네. 특히 고양이들은 더더욱 그래요. 거짓말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 목마름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그런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남겨주신 질문이요. 생일이 언제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10월 3일입니다. 라고 있었고요. 숫자의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조금 빨리 태어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히 맞으면 좋은데요. 저는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건 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저도 명확히는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그때 보여지고 제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범위를 선택해서 알려드리는 것이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빨리 태어난 것 같습니다. 10월 3일 일어나는 음성과 숫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였고요. 같은 견종의 미니 요크셔 테리어로 태어났는가 라고 물으셨어요. 맞아요. 같은 견종입니다. 금빛, 그리고 코가 예쁘게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남 이녀 중에 첫 번째 여자아이로 태어났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여자는 나 혼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이녀라고, 일남 이녀라고 세 아이가 대한 정보가 있었나 봐요. 저는 잘 그 교감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오늘 대답은 여자는 나 혼자 태어났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태어날 때가 제일 가까웠고 태어나고 난 후의 교감이 가장 정확할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바로 전의 교감이 가장 정확했던 것 같아요. 아프거나 불편한 데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엉덩이 부분이 가려워요 라고 합니다. 엉덩이 부분이 가렵대요. 그럼 또 다른 곳이 있는지 물었어요. 아니요, 아프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엉덩이가 가려울 뿐이에요 라고 합니다. 네, 이건 아픈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엉덩이가 가려울 뿐이래요. 네. 보살핌은 잘 받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목연의 사랑과 체온을 온전히 느끼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지금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목연의 보살핌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연의 체온 온전히 느끼고 있다. 사랑과 체온을 온전히 느끼고 있다 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목연의 품에서 형제들과 건강하게 지내다가 엄마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무사히 만나자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안내받은 이후 잠시도 그 안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엄마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에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잘 찾아올 거예요. 네, 엄마가 선택하고 기다리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찾아올 수 있어요. 한 예로요. 많이 질문 받는 게 엄마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따라오는지라는 스노우로 확인하잖아요. 다 물어봐요. 엄마가 어디에 있든 따라오는지. 따라와요. 네. 그 스노우로 그게 스노우의 진실 여부를 따지면은 뭐라 못하겠어요. 저도 전 실제로 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으로서 그냥 실제로 제가 그 카페에 보여진 자료를 통해서만 그것을 기준으로 전해를 드리는 건데요. 엄마들이 어디에 가 있든 아이들이 부르면 나타나고 찍히고 그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엄마가 어디에서 기다리든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장소는 여기예요. 근데 여기에선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그럼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요 라고 전 대답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내해 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셔서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고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그곳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바빠서 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한번 연락해 놓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은 제가 안 와요? 그거는 엄마들이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만날 때까지. 몇 번이고 찾아가셔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알아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 몇 번이고 가셔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것이 없다. 언제쯤 아이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안 간다면요. 다른 곳을 선택하시면 돼요. 아이에게 받은 정보 또 이런 것들 엄마가 알려준 정보는요. 말 그대로 정보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전해준 것일 뿐이에요. 아이가 우리들을 찾아오는 길은 무수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내해 줄 곳은 무수히 많아요. 그렇다고 랜덤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기쁨, 감사함이 전해지는 곳. 그곳을 가세요 라고 해요. 어제 교감 중에요. 비공개 교감 중에요. 그건 꼭 교감 내용이 아니라도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해요. 천사는 여러분의 수호령이나 나의 수호령이나 천사 주변에 있는 천사들은요. 도와주길 원해요.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온갖 저주와 슬픔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이 있으면 천사들이 도와주기가 정말 힘들어요. 최소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돼요. 신이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또는 어떤 천사님이든 요청을 해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천사들은 도와주기 위해 기꺼이 애를 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늘 교감 전에 함께 해달라고,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많이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어요. 천사들이 도와주기 위해선 기쁨, 즐거움, 행복함, 감사함 이런 진동 자체를 계속 높여줘야 돼요. 우리의 진동이 높아져야 천사님들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감 모든 내용을 보면은 하나로 좁혀져요.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영상을 많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기다리는 장소에 또 가셔서
연락이 안 오는데요가 아니라 기다리지만 말고 가셔서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세다니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